천화동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여러 의혹들은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이 천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이 이루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녹취록 신빙성 문제 계속 제기하셨는데 오늘도 다투실 건가요? 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이동기 전 본부장한테 700억 원 전달하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짰습니다 아니 다 그거는 허구입니다. 아직 뇌물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십니까? 네,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대장동 그분 누굽니까? 들어가세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못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전혀 없으세요?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에 이어서요. 허위 인터뷰 의혹 핵심에도 서 있죠. 지금 마지막에 들으신 부분들, 자, 이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여러 해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 얘기 지금 앵커에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신숙 기자, 어쨌든 검찰은 김만배 씨를 조금 더 구속시키기 위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걸 발부하지 않아서 오늘 석방이 됐어요.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네, 취재진들도 이 점이 가장 궁금했을 텐데요. 일단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검찰이 추가 영장을 청구했죠. 영장 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김 씨가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며 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는 검찰이 자신이 재판을 받는 횡령 의혹과 상관없는 별건으로 구속 기간을 늘리려 한다라고 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영장을 추가 발부하지 않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임재 변호사, 보통 구속영장 기각되거나 발부할 때는 보통 도주의 의료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이런 거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이 구속 여부에 대한 이 판단과 사실 원래 지금 진행 중인 수사 상황, 재판 상황과는 사실 별개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이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원래 문제되고 있는 재판에서의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듯이 좀 별도로 판단이 되게 되고요. 오히려 보면 그냥 구속 사유가 있냐 없냐,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구속을 할 필요가 있냐 없냐만을 이제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래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할 때 대부분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짧게 덧붙여지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현 시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방어권 보장 측면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 정도의 설명을 덧붙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어떤 소명이 좀 부족하다고 봤다거나 추가적으로 구속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좀 부족했다. 불구속 상태 재판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이 녹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석방돼서 나온 김만배 씨. 지금 제기되고 있는 허위 인터뷰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본인은 대선에 개입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목소리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책을 사시고 1억 6,500만 원 주신 건 맞으세요? 예. 오래전서부터 그 관련해서 책을 쓰시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언론인으로서도 뛰어난 분이고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그래서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우영 씨에게 뭐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저는 뭐 인터뷰 종용한 적이 없고 염려 차원에서 우영이한테 동생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애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거는 신앙님 선배가 뭐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김만배 씨가 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 두 분 짧게 좀 평론을 들어볼게요. 어쨌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서 모두 다 지금 부인하거든요. 이동석 행정관은 어떻게 들었어요? 지금 뭐 김만배 씨의 그런 전직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면은 김만배 씨는 법조 기자 출신입니다. 네네. 김만배 씨가 이런 거를 인터뷰를 하고 할 때 이런 거가 기사로 안 나갈까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 100% 김만배 씨는 인터뷰를 했을 때 기사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앙님 씨, 그러니까 언론 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갔다는 그 배후에도 철저히 뭔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터뷰 시기가 2021년 9월 15일입니다. 네네네. 근데 송금을 한 날짜가 5일 뒤인 9월 20일이에요. 1억 6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배후에도 반드시 이건 무엇이 있다. 저는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만배 씨가 출소하기 직전에 저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 저는 변호인단과 100% 사전 협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차후 이런 수사 과정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앞으로도 철저히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동석 전 행정관 어쨌든 본인 혼자 생각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다 이러이러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배 씨가 나와서 한 얘기 어느 거 하나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공감이 안 가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예술적 가치 해가지고 1억 6,500만 원을 좀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지러움증 이명이 있어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한테 산재로 50억씩 주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1억 6,500만 원씩 줄 수 있는 건가? 뭐 동료 기자한테 한 7억 원 정도는 그냥 빌려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믿음이 안 갔고요. 그리고 녹취를 했다라고 하는데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72분 지금 뭐 이제 뉴스타파가 72분 좀 5시에 좀 공개한다는데 맞아요. 기자가 72분 동안 정치 얘기하는데 녹취하는 거를 몰랐다? 전직 기자가 그것도 법조에 오랫동안 출입한 사람 이것도 믿음이 안 가고 그 윤석열 검사가 대검 중수과장으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조우영을 사건을 무마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하면서 76명 기소를 했고요. 42명을 구속을 시켰어요. 1,155억 원을 지금 불법 대출을 받아가지고 10억 3천만 원을 지금 조우영이 수수를 했는데 그 대가로 이거를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대검 중수부에서. 이거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물론 최종 단계는 뭐 검찰청장이 하고 뭐 서울중앙지검이나 뭐 대검 중수부니까 중수부장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걸 담당하는 검사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영향력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진실이 가지 않고 이제 김만배의 최종 목적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거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지수 기자, 지금 우리 두 평론가도 김만배 씨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평론을 해주셨는데 검찰도 구속신문할 때 이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내용 세세하게 설명했다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심하고 준비한 것 같은데요. 어제 PPT를 통해서 상세하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신문에 나선 검찰은 당시 김 씨가 대선을 염두에 놓고서 허위사실 유포를 계획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은 앞서 남욱 변호사에게도 김만배 씨가 우리와 이재명은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확보했고 조우영 씨로부터 이재명 후보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된다. 이렇게 김만배 씨가 당부했다라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특히 김만배 씨가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언론에 얘기하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걸 시그널로 받아들인 주변 인물들이 퍼져나가서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이 책 이야기가 앞에 나왔죠. 네.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1억 5천을 냈다라고 하는데 어제 검찰 화천대유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의 그 책 3권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건당 5천만 원이 넘는다는 고가의 서적이 별도의 책장이나 금고가 아니라 이 사무실에 널브러져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책이 다 아무데나 이렇게 흩어져서 방치돼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가니 직원들도 이런 책이 여기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황당하다라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야, 그거는 조금 이해가 조금 쉽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던 2021년 9월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어떤 발언이 나왔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저번 재판에 이 투자회사 대표가 정말 저보고 빨갱이 같다, 공산당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미 합의된 내용 말고 왜 추가로 부담을 시키느냐. 그래서 내가 욕을 먹었지. 김만배는 성남시의 엄격하고 꼼꼼한 공공환수 조항을 거론하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을 거칠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저를 뭐 공산당 XX 할 X 이렇게 막 욕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를 원망을 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한테 왜 돈을 줍니까? 그 미워했던 사람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김준일 리터 지금 뭐 김만배 씨 인터뷰도 봤는데 이 인터뷰 이후에 이 대장동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이런 인터뷰를 이제 계속 하고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뭐 모른다고 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그분은 이재명이 내가는 아니다 나무기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조우영도 뭐 유동규가 그분이다 뭐 개인적인 일탈이다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를 들면은 뭐 남욱이나 조우영이나 뭐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목적이 무언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일관되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거, 하나는 형을 최대한 적게 받는 거 이거거든요. 근데 이 대선 과정을 보면은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들의 말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었냐,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었냐에 따라서 계속 이제 진술이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뭐 김만배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김만배가 시켰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를 검찰이 지금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들의 진술 하나하나가 지금도 전에도 좀 믿기가 힘들다. 이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다. 저게 지금 얼굴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임주혜 변호사, 당시에 이제 같이 기소됐던 이제 남욱 씨나 유동규 씨한테 잘 견뎌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정도면 이렇게 허위 인터뷰 의혹이나 이런 걸 묶어서 다시 김만배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서 지금 1심 구속기가 아닌 이제 6개월이 만료가 된 거고요. 다른 추가적인 어떤 증거 자료들을 포함해가지고 구속이 더 필요하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인터뷰나 이런 내용들을 지금 증거로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 가짜뉴스 혐의에 대한 부분이 지금 판단을 받은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증거를 확보한다거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또 증거 인멸의 정황 등이 필요하다면 다시 또 구속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구속을 시도했다가 예를 들어서 실패하게 된다거나 한다면은 또 타격이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한 이후에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석 전 해설관 요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 허위 인터뷰 의혹, 당시 나왔던 인터뷰를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중대한 허위 정보를 방통에서 직접 제재하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근데 이거는 너무 과한 조처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뭐 이번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 심각한 명예훼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은 특히 언론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대선 3일 전에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침해죠. 이런 거를 감시해야 될 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도를 했다는 거는 오보를 했다는 거는
명백하게 그 언론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창구는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을 때 이게 오보였다. 그럴 경우에는 정정 보도를 통해서 언론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요. 뭐 그런 제도들은 다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정정 보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앞으로 이번 정권만이 아닌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언론사에 대한 오보 대응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방통위가 이제 어쨌든 오보로 인한 언론사 폐간 여부도 이제 방통위가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과 이 어떤 제도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다, 과도하다,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을 들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오보하면은 폐간시킵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런 나라 어디도 없어요. 자, 어떤 식으로 하냐? 소송을 겁니다. 민사소송. 그래서 폭스뉴스가 1조 원 소송 걸렸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대선 미국 2020년 이제 2020년 대선이 개표 조작이 있었다, 이런 거 보도했다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지금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같은 경우에 이동성 행정관님은 뭐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그러면 하면은 이게 오보인지 가짜 뉴스인지, 제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가짜 뉴스는 일단은 기만의 의도성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거 언론은 오보도 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럼 속이려고 했었느냐? 그러면 뉴스타파나 그거 인용 보도한 언론사가 다 그런 뭐 조작인 걸 알고도 했느냐? 이거를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어떻게 알고 이거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합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고, 기본적으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터넷 신문은 등록제입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소관도 아니고 이건 문체부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언론중재위에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규제를 받아서 거기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초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소중하면은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에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뉴스타파가 오늘 오후 5시에 김만배 씨 육성 인터뷰를 편집 없이 원본으로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뉴스타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의도성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죠. 순수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따로 봐야 되는데, 김만배의 의도는 무엇이냐, 신앙님이 1억 6,500만 원 받은 의도는 무엇이냐, 그리고 뉴스타파가 그런 돈을 신앙님이 받은 사실 알았느냐, 몰랐는데 그럼 이걸 왜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보라. 이거를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지금 다 공개를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게 9월 15일에 2021년 9월 15일에 이게 녹취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대화가 오간 것 자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르니까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뭐 나온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억울함이 있다. 지금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데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명을 하려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5시에 공개되는 이 녹취록 저희 한번 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기되고 있는 허위 인터뷰 의혹, 그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에 활용하기는 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안 가지고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